백화점의 대명사, 하나 갤러리아. 근데 요즘 이 회사가 아이스크림이랑 햄버거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하나 갤러리아의 주가를 둘러싼 이 아주 흥미로운 도박에 대한 겁니다. 아니, 전통적인 유통 강자가 갑자기 식음료 회사로 변신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F&B, 그러니까 식음료 사업으로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 갤로리아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신사업 하나 해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김동선 부사장이 직접 기획부터 제품 테스트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챙긴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최근에 또 돈을 빌렸습니다. 얼마냐고요? 자그마치 40억 원입니다. 아니, 40억 원이 뭐 그리 대수냐고요? 자, 이걸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F&B 사업을 하는 자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이 딱 5억 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총 80억 원의 빚을 내서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이 사업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매장을 늘렸습니다. 2023년 5월에 1호점을 열고는 뭐 거의 한 달에 하나꼴로 막 오픈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요? 보시다시피 신규 출점이 딱 멈춰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걸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라고 부르는데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시장의 일부 투자자들은 오히려 엄청나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시장 분석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매도를 무시하고 오르는 날, 그날이 바로 찐바닥이자 대세 상승의 시작점이다. 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건 그냥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 갤러리야? 그냥 오래된 백화점 주식이지 이랬다면 지금은 아니야, 파이브가이즈랑 벤슨을 봐. 여긴 이제 고속성장하는 푸드테크 기업이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 평가해야 한다. 즉,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답답해 하시는 게 바로 이거 아닐까요? 아니, 좋은 주식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냐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뭐 복잡한 이론 말고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세 가지 핵심 실전 전략입니다. 수백 가지 보조지표나 어려운 경제 용어 잠시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딱 세 가지예요. 어디서 지킬 것인가, 어디서 챙길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물러설 것인가. 정말 간단하죠?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지지 라인입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특정 구간 아래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딱 버텨주는 모습, 이게 바로 지지 라인입니다. 두 번째는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략인 손절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투자의 불안감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가격창을 보면서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설명해드린 이 대응 전략 받고 싶으시면요. 먼저 채널 구독 버튼부터 꼭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406-8870 여기로 구독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이 바로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도대체 왜, 어떤 근거로 특정 가격이 지지라인이 되고 또 목표가가 되는 걸까요? 그 뒤에 숨어있는 수급과 시장 심리에 대한 진짜 근본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원리까지 이해하셔야 비로소 여러분 스스로 완벽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에 근거가 있을까요?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죠. 자,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그림 두 개의 강세론자들의 핵심 주장이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왼쪽 주가 차트를 한번 보세요. 주가가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살짝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죠. 이걸 기술적 분석에서는 전형적인 N자형 상승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좋은 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이날 대체 누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은 1억 4천만 원 가까이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보통 이러면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랑 기관이 그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오히려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렇게 팔았는데도 주가가 3.25%나 올렸다는 건 팔려는 힘보다 사려는 힘이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뜻이죠. 시장의 에너지가 완전히 매수 쪽으로 기울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겠죠?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재무적인 현실, 즉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표가 지금의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F&B 사업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 기술적으로도 상승 신호, 개미들의 강력한 매수세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근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매장 오픈 속도도 줄었잖아. 빚이 너무 늘고 있어. 같은 현실적인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짜 큰 그림은 뭘까요? 결국 모든 질문은 이 한 단어로 모아집니다. 바로 손익분기점. 쉽게 말해서 언제부터 본전을 찾고 돈을 벌기 시작하느냐는 거죠. 이 아이스크림 사업에 쏟아부은 그 많은 돈을 회수하고 흑자로 돌아서는 바로 그 시점. 이게 바로 이번 투자의 성패를 가를 궁극적인 시험대가 될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장 돈 버는 것보다 길게 보고 브랜드를 키우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하지만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알겠는데 그래서 언제 돈 버는지 증명해봐. 이렇게 계속 다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위험천만해 보이는 레시피가 과연 하나갤러리아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수십억, 수백억 원이 걸린 질문이죠. 그리고 그 답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한 기업의 눈부신 변신 성공기가 될 수도 아니면 무리한 투자로 인한 값비싼 실패담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일까요?